안녕하세요. 뷰클릭의 옵토메트리스트 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들을 몇 개를 찍어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초보라서 그런지 이게 말을 할 때 두서없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채널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이제 대본을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근데 대본을 이제 또 적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었는데 대본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 대본도 뭔가 봤다가 시선 처리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최대한 보시는 분들께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여기 아래쪽에 이제 놔뒀는데 이제 지금 대본을 보는 시선과 카메라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은 거슬리더라도 아직은 이제 유튜브 신생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정보만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면허 시력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에 대해서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운전면허도 그렇고, 이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좀 살펴봤을 때, 운전에 대한, 그리고 시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데서 못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좀 많을 거라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운전을 이제 주로 하시는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주시면 조금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랑 시험, 검사들이 있는데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시각을 다루는 채널인 만큼 운전면허의 시각 기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에서의 운전면허 시각 기준에 대해서 옵토메트리스트로서의 제 생각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에 있어서 시각 기준에는 크게 나누어서 시력이랑 색각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는 법으로는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엄밀히 얘기했을 때는 시력이 아니지만 지금 시력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시야의 기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력, 시야, 색각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알아보고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내용 길이상 시력과 시야 정도를 한번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도로교통공단에서의 2024년 현재의 기준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일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센 시력이 0.8 이상 그리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한쪽 눈이 이제 실명 상태이거나 아니면 여기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 볼 수가 없으신 분들은 일종 대형이나 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시고요. 보이는 쪽의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직 시야가 20도 그리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이나 반맹이 없어야 된다고 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면허의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약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된다고 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아무래도 안경을 끼거나 한 최대 교정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종 대형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일종 기준과 동일하되 2년 이내의 검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논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시력의 경우에는 한쪽 눈이 실명 상태라도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그 시야 기준에 부합한다면 일종 보통 면허가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고요. 보이는 쪽의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라면 2종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각 단안의 최대 교정 시력이 우리가 0.5 정도라면 두 눈을 뜨고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시력은 이 시너지 효과를 받기 때문에 한 0.7, 0.8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0.8 정도라면 시각적 측면에서 볼 때도 일상생활에서 크게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문자의 식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력이긴 합니다. 따라서 일종 보통의 경우 두 눈의 기준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시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종 보통의 경우에는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5 정도라도 일상생활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살짝 떨어져 있는 물체나 문자를 분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시력이긴 합니다. 이렇게 시력의 기준을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안경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이제 정확한 교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 시력의 기준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여러 가지 검사나 이제 안경 렌즈 이제 도수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약시나 이렇게 저시력으로 이런 시력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시거나 또는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눈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분석해서 최대한의 교정 시력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 분들이 방문해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긴 합니다만, 가끔은 이제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좀 저 스스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 시력에 포함되어 있는 시야의 기준을 살펴보면 한쪽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만 시야의 기준을 들고 있긴 하지만 수직 시야가 20도 정도, 그리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이나 반맹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일반인 분들 기준에서는 이 뭐 20도, 120도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싶기도 하실 것 같고, 또 암점은 뭐고 또 반맹은 뭐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시야를 보면요, 이 단안의 시야각의 경우에 수평 시야가,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시야가 총 160도 정도 됩니다, 단안에서. 그리고 수직 시야가 130도 정도 이제 되는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수평 시야는 160도 기준에서 120도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수직 시야에서는 130도 기준에서 한 20도 정도만 충족해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할 때의 시야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자동차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도로면에서 이렇게 수평으로만 움직이죠.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수직 시야가 좀 좁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도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 표지판이나 신호등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빠뜨리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시야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의 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직 시야가 20도 정도로 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좁은 시야각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눈을 움직여서 공간을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 시야각은 큰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수평 시야각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보는 이제 시각에서는 돌발적인 도로 상황에 대한 인지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구분할 때 보통 중심 시야 그리고 주변 시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데 쓰이는 중심 시야의 범위는 아무리 커봤자 중심에서 한 5도, 10도 정도에 불과하고요. 최대 커봤자 20도 정도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역, 이 나머지 120, 만약에 120도 기준이라면 100도 정도는 주변 시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시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풀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주변 시야의 경우 이 부분에서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물체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중심 시야를 이동시킬 공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로 상황에서의 예시를 만약에 한번 들어보자면 골목길 운전 중에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인지해야 된다거나 교차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수직 도로의 차량같이 이제 수평 시야에서의 돌발적인 상황에 주변 시가 대처를 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직에 비해서 수평 시야의 기준이 훨씬 높은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한 중심 시야 내에 20도 내에 암점이나 반맹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암점의 경우 시야의 일부 구역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반맹의 경우 시야가 이렇게 반만 남아있고 절반이 사라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망막이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몇몇 영상을 찾아보고 했을 때 시야가 좁은 경우나 암점, 반맹이 있는 경우 시야가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나 눈에 검은색 뭔가 이제 가려 있는 게 느껴진다라고 아니면은 이게 반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실제 이거는 맞지는 않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시야가 좁아졌다거나 검은 점을 느끼거나 이 반만 보이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조금 잘못된 정보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 눈에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암점이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생리적 암점, 영어로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이 암점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실생활에서 이 내 시야에서 이 검은색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검은색 점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암점은 왜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암점은 우리 눈 안에 있는 시신경들이 안구 밖으로 이어져서 뇌로 이어지는 통로인 이제 이 시신경 유두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망막처럼 빛을 받아들여서 분석할 수 있는 시세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서 암점이라는 구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눈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한 곳으로 꼭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스티커를 붙여 놓던지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를 보시던지 해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카메라를 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시야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제 눈이 가리게 되죠? 저 시선은 카메라를 향해 있고요. 손가락은 지금 이제 제 시선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시선은 유지하고 손가락만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쯤이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제 손가락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제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 구역이 저의 생리적 암점이 위치한 구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아무래도 나는 손가락이 잘 느껴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움직인 것이니까요. 꼭 시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한번 테스트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느껴지신 분들이 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생리적 암점의 위치와 크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손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위치가 내 손이 마치 시야에서 삭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기하죠? 사실 저는 시신경 유두의 크기가 남들보다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암점의 크기도 아마 남들보다 조금 더 큰 편입니다. 하지만 생활할 때 전혀 불편하지는 않죠. 이렇듯 암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정말 이 암점이 크지 않은 이상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내가 뭐 이게 검은색 점이 보이거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안과에 가셔서 시야 검사가 있습니다. 시야 검사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시야 검사를 해보면
내 시야가 어떤 상태인지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안과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주로 하시거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질병 중에 녹내장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녹내장은 급성이 아닌 이상 천천히 우리가 느낄 수 없게 우리의 시야를 갉아먹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내장은 심하면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종합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의 기준에서는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면허의 기준은 최소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느니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 눈이 건강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 저는 실제로 검은 이렇게 암점이 나는 느껴지는데요, 나는 시야의 절반이 이렇게 검게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병원으로 달려가 보셨을 겁니다. 혹시나 안 가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망막이 박리가 되었거나 아니면 망막 쪽이나 이 미디어상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상급병원, 대학병원급의 안과병원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시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종 면허의 경우에는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시력이 0.6 이상이면 되고 시야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야 손상이 있으신 분들도 이종 면허는 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서요.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할 부분과 함께 조금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영상 하나에 모든 얘기를 제가 담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짧게, 이게 짧은 거 맞죠? 어쨌든 짧게 나누어서 몇 부에 좀 나누어서 운전에 관한 시각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재미있는 내용과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보실 수 있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무료로 컨텐츠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저 손가락 한 번의 운동으로요, 이렇게 한번 누르는 운동으로 저에게 엄청난 응원의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말에 공감을 혹시나 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같이 구독,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좋아요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부를 또 재미있게 준비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영상 올릴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